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코엑스에서 한국방송기자재전이라는 전시회가 이제 A홀, 그다음에 B홀, C홀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방송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죠. 뭐 이제 니콘, 캐논, 그다음에 뭐 고독스, 세기, 유쾌한 생각, 뭐 이런 업체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방송에 관련된 거지만 이제 니콘관이 오랜만에 이제 이런 전시회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에서는 뭐 CP 플러스 같은 데 가면 니콘관이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나라 P&I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니콘이 출품을 안 했습니다. 부스를 이제 안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니콘 부스를 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서 뭐 별건 없어요. Z8만 보고 왔습니다. 일단 그 영상을 좀 보고 오실게요. 자, 오랜만에 니콘 오프라인 부스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Z8을 보러 갔다 왔고요. 코엑스에 가시면 지금 코바에서 니콘 부스 Z8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기 이제 USB 타입C가 두 개가 되면서 옆에 보면 나사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용으로 저 케이블을 잡아주는 액세서리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면에서 볼 때 이렇게 보였고요. 자, 위에 이제 그 릴리즈 모드 다이얼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Z8이라고 이제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Z9에 저 MCN10을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 그립 자체가 카메라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메뉴를 한번 쭉 봤어요. 근데 뭐 별다르게 드린 말씀은 일단 없고요. 다 똑같아요. 대신 이제 뭐 이제 SD 카드가 들어갔다는 거 정도. 그래서 뒤에 조작하는 것부터 해서 메뉴가 이제 싹 다 이제 Z9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런 개조 모드 저런 것만 하나 생긴 것도 있고, 그다음에 HEIF 포맷이 생긴 거, 요거는 좀 Z9과 다른데 이거 빼면은 다 똑같아요. 그냥 Z9 지금 저 사이즈도 똑같죠. 4540만 화소 똑같고, 뭐 라우퍼밴드 뭐 고효율하고 고효율 별 무압축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감도 제어도 똑같이 돼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지금 저걸 만지고 있는 저는 그냥 Z9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느낌도 똑같고 그립감도 Z9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잡았을 때 이 세로 그립이 없는 거 빼면은 굉장히 비슷해요. 잡았을 때 느낌은. 자,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메뉴를 좀 찍어 왔는데 지금 Z9하고 비교하려고 찍어 왔고요. 지금 보시는 저 피부 보정 효과 저거는 이제 Z9은 없는 거죠. 인상 조정 저것도 Z9은 없는 건데 일단 저거는 테스트 안 해봤습니다. 일단은 요거 보신 다음에 이제 그 피부 보정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메뉴는 다 똑같이 생겼고요. 이 사용자 설정 메뉴조차도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제가 찍어 갖고 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Z9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지금 드는 생각이 Z9에 있는 세팅 값을 메모리 카드에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Z8에 집어 넣어도 아마 그대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Z9에 뭐 물론 Z8에 없는 버튼 같은 거 그런 건 안 먹겠지만 큰 틀에서 이제 뭐 이 설정 값들은 다 Z8에 그대로 Z9에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니터 촬영하면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보일 수 있는 가상 지표선부터 해서 격자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생겼고요. 고 FPS 뷰파인더 표시 뭐 플리커 제거 뭐 이런 거 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다 있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Z8, Z9는 그냥 생긴 것만 다른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이제 설정 메뉴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지금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Z9를 안 가져갔어요. 오늘 갈 때 Z30만 가져갔는데 일단 뭐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그대로 이제 Z9에 설정 복사해서 Z8에 집어넣어도 다 들어갈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네트워크에서 FTP가 없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D850에는 FTP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Z9와 같은 거니까 그냥 다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카메라 연결 여기도 이제 Z9랑 Z8이 연결될 것 같아요. 일단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Z8을 보고 왔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좀 머릿속에 있던 것만 찍어 갖고 오고 딴 걸 못 찍어 왔어요. 근데 일단 잡았을 때 느낌은
이 세로 그립이 없을 뿐이지 Z9와 똑같습니다. 그립감은. 일단은 그립감 똑같고요. Z9랑. 릴리즈 다이얼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뭐 별로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고 뒤에 거 돌리거나 앞에 거 돌리거나 하면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춰지더라고요. 잘 괜찮았고, 뭐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메뉴 같은 것들이 뭐 이질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주 디테일한 거, 뭐 메모리 카드 슬롯이 뭐 CF 익스프레스랑 뭐 SD 카드가 다른 거, 그다음에 뭐 인물 그 보정 모드가 있는 거, 뭐 이 정도지 사실상 뭐 다른 걸 거의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Z8이나 Z9나 같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Z8이 나왔을 때 커뮤니티도 그렇고 뭐 이제 저도 그랬고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올 거면은 이게 신제품이 아니고 업그레이드인데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Z9라는 카메라의 완성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타사, 소니나 캐논에 더 좋은 바디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캐논의 R3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소니의 A1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오늘 기준으로 진정한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바디는 Z9가 유일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포컬 플레이 셔터라는 게 전혀 없는 전자식 셔터로만 구동이 되는, 뭐 다른 카메라들도 물론 전자식 셔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 기계식 셔터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예 기계식 셔터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유일한 카메라가 Z9였고, 이제 이번 달 이후 이제 25일인가부터 아마 배송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Z8과 Z9가 그런 유일한 카메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Z9의 업그레이드가 Z8이 아니고 Z9와 Z8은 그냥 하나의 카메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델명은 좀 잘못 찍으신 것 같아요. 니콘에서. Z8이 아니고 뭐 Z9의 뭐 예를 들어서 뭐 Z9의 쇼바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소드워프, 총에 소드워프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좀 반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 Z9에서 세로브를 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Z8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뭐지 이랬던 것 같은데 오늘 가서 직접 보니까 그냥 Z9입니다. Z8은 그냥 Z9예요. 확실해졌어요. 그냥 Z8은 Z9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죠. 이 피부톤 보정해주는 거.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자, 요 사진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분은 저랑 같이 살고 계신 분입니다. 초상권에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Z8의 인물 보정, 피부톤 보정을 끄고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강으로 놓고 찍었습니다. 자, 보이시는 대로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스마트폰에 있는 스노우나 뭐 이런 어플들을 켜서 찍은 것처럼 아주 완벽하게 뽀샷이 완전히 이 피부톤을 다 잡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잡아준다. 요건 지금 사진이고요. 동영상은 못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 라우 파일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JPG 파일에만 적용이 돼요. 라우 파일은 전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같이 라우 파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JPG 파일에는 엄청 강하게 들어가는데 라우 파일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웨딩이나 뭐 돌잔치나 이거를 라우 파일로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Z8의 이 기능을 쓰시려고 했다면 그거는 JPG에서만 되니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테스트를 못 해본 게 HEIF의 그 다개조 HLG였나? 하여튼간 그거랑 이게 같이 작동을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사람이 좀 많다 보니까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못 해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인물 사진 모드는 동영상에서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는 JPG만 가능하다. 근데 JPG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촬영한 거는 다 Z30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메모리를 준비를 못했어요. Z8에 넣어서 찍을 만한 메모리를 준비를 못해서 이번에 그냥 Z30에 들어있던 SD 카드를 이용을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95MB짜리예요. 읽기 쓰기가 95MB짜리 UHS-1 타입. 이게 이제 Z30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카메라 Z5도 그렇고 다 그냥 4K 정도는 다 찍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Z8에 넣어서 인물 피부 보정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릴리즈 모드를 초당 20fps로 설정을 해놨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처음에 한 대여섯 장 정도를 그냥 따다닥 찍었습니다. 기록은 문제없이 됐어요. 뭐 이렇게 버퍼가 많이 생긴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찍는다 그러면 그 정도의 속도로 찍겠죠. 우리가 무슨 날아가는 뭐 새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 같은 걸 찍으면 더 길게 찍겠지만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찍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의 고속 연사를 썼을 때 버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카드에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Z9를 쓰면서 Z9에는 당연히 CF 익스프레스밖에 안 들어갑니다. 리뷰를 할 때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사진을 플레이를 시켜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던지 아니면 밑에 이제 LCD 화면 스와이프를 하면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넘겨볼 수가 있어요. Z9나 Z8, 뭐 D5, D6 다 그랬어요. Z1, D750, D850 다 가능한 거예요. 니콘 카메라에선. 되게 빠르게 리뷰를 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Z8에 이 메모리 카드만 넣고 촬영을 한 다음에 리뷰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로딩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Z8을 사신다 그랬을 때 이 SD 카드를 UHS-2를 넣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현재 UHS-1만 넣어봤습니다. 저는 2를 못 넣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9세대 느린 SD 카드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촬영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리뷰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Z9를 한 번이라도 써보셨다면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자, 오늘부터 코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영상기자재전이에요. 방송영상기자재전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영상 쪽이에요. 다 카메라도 영상용으로 되어 있고 지금 니콘 부스에 가셔도 Z9이 영상용으로 리그를 짜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가시면 이런 거 줍니다. 아이고, 이런 거 줘요. 오늘 이거 받아왔는데 되게 튼튼해요. 전에 이런 거 종이 가방 줬는데 굉장히 튼튼해서 오랫동안 쓸 것 같은데 에코백으로 이거 나이키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거 주고요. 이런 스티커도 주길래 받아왔어요. 이제 이게 영상 쪽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터스라고 이제 슬로건을 만든 것 같아요. 자, 가시면 이런 거 받아오실 수 있으니까 이게 필요해서 가실 건 아니겠지만 카메라 보시러 한번 가시면 좀 재밌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광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 니콘에서 정확히 얘기하면 총판에서 니콘 총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때 일반 소비자가보다 조금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전업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저처럼 직업으로 사진을 한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시면 일반 소비자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약간의 조건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쪽에서 안내 받으실게요. 저는 용산에 있는 니콘 가게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니콘 쓰시는 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니콘 가게, 니콘 총판에서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만 거래를 해서 거기에 있는 이 부장님하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뵙고 왔는데 지금 그 Z8의 가격이 나왔어요. 소비자가 말고 이제 스튜디오 단가가 나왔는데 조금 더 저렴합니다. 소비자가보다. 그리고 물량도 이렇게 Z9처럼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자 명단이 이미 있고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전화해서 저도 구매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명단에 올려주실 거예요. 순차가 되면은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럼 그때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거기서 돈 받은 건 없고요. 광고를 받은 거 없고 뭐 카메라를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샀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